이 인터뷰가 정시중에 실릴 평론글에 포함될 인터뷰여서 전시도 많이 관람해주시고 평론글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글의 의도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피로감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한 글이라서 그거를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이 닿는다면 나의 작업 노트도 쌓일 테고 작품도 쌓일 테고 했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괴롭네요. 하하. 인터뷰 하는 내내 이렇게 쓴 글을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줬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 전공을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철학적이거든요. 네. 사유를 굉장히 집필한다고 생각이 됐어요. 서양화과요. 아, 서양화? 네. 근데 그림은 약간 서양화라기보다는 동양화적인 색채가 훨씬 나는데 왜 그래 이거는? 서양화과를 나왔지만 그림에서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것도 의도가 되긴 했거든요. 뭐 전공 이런 건 제가 좀 부정하고 싶은 분류라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진 않긴 한 사람이지만 전공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이든 어떤 거로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겠죠.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뭐 영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했던 거고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저도 부정하고 싶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재료는 또 서양화 재료기는 해요. 사용하는 재료는 대부분 서양화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기법을 조금 동양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자연과학 철학에다 노장 철학에다가 네네. 존재론이면 또 서양 철학이에요. 네, 맞아요. 되게 그 마무리 5만 가지가 다 공유되어 있어서 독특하다고 생각이 돼요. 존재론적 이야기의 철학들의 그런 서양 철학들을 인용해서 사용을 하면서도 동양에서의 그런 상호 의존적이고 순환적인 그런 사상들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지점이 그림에서 서양화와 동양화를 아우르는 표현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의도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사상 자체에서 동양적 그런 철학들을 배제할 수가 없게 경향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추락을 했을 때 안에서 농담도 있고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좀 동양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경향도 같이 포함해서 의도를 하려고 좀 동양적인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봐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글이 독특한 느낌이 드는 것이 내가 실제로 겪은 사건을 서술한 부분이 소설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설 같아요. 단편 소설. 이건 이제 본인의 실존적인 기억에 기반한 경험에 기반한 소설 같은 글이거든요. 경험을 한 대로 서술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는 그 추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사적인 걸 좀 덜어내긴 했지만 그런 거를 막 뭐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작가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양 철학처럼도 보이고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동양 철학처럼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정보와 이론을 사용한 것도 또 자연과학과 우주과학적인 부분도 많이 보이고 그 모든 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순간 자체에도 소양이 되어 있고 하다라고 해주셔서 나중에 수필집을 내보시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부산에서 만나셨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이제 모든 거를 다 비밀로 한 채 내륙에서 자란 거죠. 그 가족 간에 그 약간 뭐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이제 왕래가 없었던 거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철저하게 다른 공간에서 이해하고 살았다.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본인이 왜 실신하고 절벽에서 추락한 거는 현실이에요? 아니면은 뭐 현실이기도 했고 예. 제가 이때쯤 이런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계속 실신하는
체질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잃는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몸이 이제 심신이 쇠약했나? 뇌전증으로 판단돼서 뇌전증. 네, 치료를 이제 막 끝낸 상황이고 올해 딱 약을 단약을 했거든요. 되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겪은 그런 개인적인 사건들이 말씀해 주실 때는 그렇게 뭐 힘든 뭐 시련들이 이렇게 작업을 작업물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선물로 생각하면 좋으실 것이다 라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너무 나 이런 사건을 겪은 게 힘들었어 이런 작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작품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이런 작품이 나온 이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 이런 거 겪었어, 이거 알아줘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뉘앙스를 잡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관통해서 나온 본이 만약에 프리즘이라고 하면 네, 전 언어의 빛이 나한테 들어가지고 네, 또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을 투영했으니까 여기서 해는 인식하는 주체로서 명확하게 투영해서 네, 자기가 바라본 세계, 자기가 이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혼란스럽거나 설명되지 않은 것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인식의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는 입장이 계속 관찰되거든요. 네, 의지 같은 게 토착이 돼요. 네, 그런 시각이 강하게 보여서 어쨌든 글에는 서사적인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림은 그 생각들의 결과물로인 거라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내가 노력할 거리를 찾자면은 그런 서사적인 힘이 그림에도 좀 투영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업이 이번 전시하고 그 다음에 새로 작업할 작업들에 이어져야 될 노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봐야겠습니다. 붓을 통해가지고 이제 화면에 옮겨지는 과정을 표현했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것 정도 던져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네, 이제 너와 나를 인식하고 안의 박을 느끼고 이전과 교차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정확하게 잘 표현했고 태어나는 게 추락인 것이 물감에서 떨어져 나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서 존재가 깨어난다고 인식하는 것도 혹시 종교가 있어요? 아니요. 저번 전시에서 이미지를 통틀어서 포함하고 있는 거는 구름이었고 구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카오스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구름에서 내려와서 이번 전시에서 사용하는 큰 틀은 비거든요. 비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사유라서 이렇게 비가 적혀져 있고 이 비라는 이미지가 그릇처럼도 보이고 이 그릇을 뒤집으면 종처럼도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작업과 전시이고 비라는 것의 속성과 존재가 갖고 있는 속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존재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손을 그을 때 나의 떨림, 그 다음에 물방울이 중력을 울면서 그 안에서 물과 물감이 뒤섞이고 불빛에 떨어지고 나의 호흡,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붓질을 하려고 할 때 그 선택하는 찰나 5만 가지가 연결돼서 화면하고 어우러져서 붓질이 되니까 이게 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본인은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의 과정이 그 수많은 본인을 존재하는 수많은 사건과 연쇄 과정을 동일시 시켜가지고 진술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걸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모두는 관계성에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연결돼 있다고. 네, 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제 부합하는 이미지와 의미들을 상징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고 그런 상징물들이 잉크, 물감, 그릇, 종 이런 것들이과 고고지성이라고 고고지성이라는 말의 뜻이 태어날 때 첫 울음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존재와 시작의 그 상징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존재를 처음 내가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을 약간 고고지성의 순간과 이제 비가 딱 추락한 그 순간
과 같은 순간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현이 비를 사용하는 상징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림 그리는 과정이나 인식하고 있는 나나 북구세의 여정이나 아니면은 뭐 수많은 관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색하고 있어요. 이게 철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우주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본인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말과 언어는 본인의 삶의 여정을 가장 그 내밀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 언어에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인터뷰는 근데 결론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내 작업에 힘이 있고 깊이가 있고 네. 근데 이제 너무 훌륭한데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살아요. 이거에 맞아요. 정면을 응시 안 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피곤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이 서사는 너무 훌륭한데 네. 이거를 이해하거나 감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10,000명이면 한 2~3명밖에 안 돼요. 어쨌든 이 내용이 너무 피로도가 높은 내용이고 이해하기까지 힘이 좀 필요하고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인터뷰 내로 사용된 단어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게 너무 어렵네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요. 어쨌든 인터뷰 마지막쯤에 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힘 뭐 이런 게 있다. 하지만 그 끝에 매달린 물감하고 네. 물감 안에 이제 들여서 언니 숨을 멈추면서 이렇게 하는 여정에서 네. 이 붓으로 들어온 물의 여정, 물감의 여정, 그 다음에 이 붓을 휘두르는 나의 여정이 그대로 콜라의 순간에서 화면에 옮겨지는 과정을 이렇게 서사적으로, 영화적으로 그 스펙타클하게 진술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이게 이제 사색적이거든요. 네. 사색적인 행위인데 이제 그림은 물론 결과만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작가 과정의 그 작가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이 다른 작가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꼈는데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작품을 하는 것이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와 닿는다면은 그게 참 기쁜 일이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욕망을 갖게 되면은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드는 것도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의 범주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내 욕망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어렵다. 그게 좀 고민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본인이 인식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런 태도가 철학적이고 종교적이에요. 되게 사색한 힘이 있다는 건 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종교적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공간에 내가 던져졌는데 난 이런 태도로 살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깨어나는 것 같아. 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림에서 사용한 그런 번지는 효과나 뭐 물감이 튀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의 차별성을 내가 아무리 이런 사유와 생각을 통해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차별성을 전달할 것인가 이게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인터뷰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와 작업을 더 연결을 해야 되는 걸까? 연결됨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를 가지고 평론글을 써주시면은 그것이 엽서나 전시 중에 실릴 것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시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현입니다. 확장성이 커요. 근데 이 내용들은 거의 종교 철학 같기도 하고 존재론 얘기하니까 서양 철학 같기도 하고 끊임없이 순환된다고 하니까 노장 철학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연과학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인문주의자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문장은 스킬이다. 그래서 그림도 하시겠지만 네. 글쓰기를 네. 계속 하셔서 네. 스필집을 내시기를 권고드립니다.